자, 다음으로 우리 교재 45쪽에 보시면요, 3.2절 옥내 조명 설계가 있죠. 옥내 조명 설계. 자, 실내 옥내 조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재 45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조도를 결정하고요. 실내 옥내를 조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조명,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명 기구가 적당한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선정된 조명 기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명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조명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방지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방지수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지수라고 얘기하고 방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감광 보상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감광 보상률이 또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광속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광원의 수와 크기를 결정을 해야만 조명 설계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명 설계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암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조도의 결정부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도의 결정은 방의 크기나 그리고 용도,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서실은 약 500룩스 이상,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데는 1000에서 2000룩스 이상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책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룸인 경우에는 500룩스보다 더 작아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이 얼마나 크냐, 또는 내가 독서를 하기 위한 방인지, 아니면 그냥 뭐 거실같이 TV 정도만 이렇게 시청을 하면 되는 그런 룸인지 하는 것이 이제 감안이 돼야 되고, 또 뭐 밝으면 밝을수록 좋긴 좋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룩스가 높은 그런 이제 조명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조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의 조도가 적당한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도가 결정되고 나면 조명기구를 결정해야 되죠. 조명기구를. 이 조명기구 역시 방의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서 이렇게 조도가 결정되고 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조명기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직사 눈부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직사 눈부심, 그러니까 조명을 바라다 봤을 때 눈부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부심이. 그래서 휘도는 일시적으로 0.5 칸델라 퍼 제곱센치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0.2 칸델라 퍼 제곱센치 이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사 눈부심도 적을수록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조명도 유지하면서 눈부심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발광면을 크게 해서 빛을 확산시켜서 광원의 눈부심을 적게 하든가, 또는 기구를 좀 더 적당한 곳에 위치를 하든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조명률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명률이 나오죠. 조명률은요, 광원의 전 광속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작업면의 광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명률입니다.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전 광속은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작업면의 광속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게 바로 조명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명률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직면이나 경사면의 조도가 적당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유지가 용이해야 되겠죠. 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명 기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된 그 조명 기구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배치를 또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이 조명 기구를 배치할 때는 전등 간격을 가급적 넓게 뭐 하면 뭐 좋겠지만, 그죠? 더 경제적이지만 조도가 불균일하게 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격을 넓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도 불균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또 조도도 얻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기구를 선정된 조명기구를 어떤 간격으로 배치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명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직접 조명이냐 또는 반간접이냐 간접 조명이냐에 따라서 그 원칙이 좀 다른데요. 직접 조명인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 장표에 보시는 그림처럼, 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조명기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S는 광원과 광원 간의 거리입니다. 광원과 광원 간의 거리. 그리고 S0는요, 벽과 이 광원 간의 거리입니다. S0는 벽과 광원 간의 거리입니다. 다음에 이 H0는요, H0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작업대와 작업면과 천장 간의 간격입니다. 작업면과 천장 간의 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H가 있겠죠. H는 뭔가 하면 이 작업면과 광원 간의 간격입니다. 작업면과 광원 간의 간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S는 이게 광원과 또 다른 광원 간의 간격은 어떤 간격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하면 가장 적정한 것이 1.5H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H. H는 뭐라고요? 이 작업면과 광원 간의 간격이죠. 작업면과 광원 간의 간격. H입니다. 거기에 1.5배를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H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H0라고 할 때 3분의 2 H0를 갖는 게 적정하다고 합니다. 3분의 2 H. 그리고 천정에서 광원 간의 간격은 3분의 1 H고, 이게 작업면과 천정 간의 거리를 H0라고 했을 때 3분의 1 정도의 거리에 광원을 위치하고요. 그리고 작업면과 이 광원 간의 거리를 3분의 2 정도로 유지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거죠. 다음에 직접 조명의 경우에 이 벽면과 조명 간의 간격은 벽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간격을 2분의 H보다 같거나 작게 만들고, 2분의 H보다, 여기서 요거 2분의 H 요거다. 그 다음에 벽축을 이걸 사용한다면 S0가 3분의 H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S0의 값이요. 다음, 직접 조명이 아니고 반간접 또는 간접 조명일 경우입니다. 반간접 또는 간접 조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원 간의 간격은 1.5H보다 작거나 같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장과 반간접이니까요.
천장과 이 광원 간의 간격이 5분의 1h가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직접 조명에서는 우리가 3분의 1h를 했지만 반간접 조명은 그 직접 조명보다 이 천장과 이 광원 간의 간격이 더 짧죠. 네, 짧죠. 네.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조도의 균일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조도의 균일. 조도가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조도 균일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도의 최대값분의 조도의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조도의 최대값분의 조도의 최소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간접 조명인 경우에는 이 조도의 균일도가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도의 균일도가. 이 반간접 또는 간접 조명의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 조도의 균일도가 약 30%가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조명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조명률. 조명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광원의 전광속과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면의 광속의 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명률입니다. 그래서 광원의 전광속분의 작업면의 광속을 조명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조명률은 방해 앞에서 말씀드린 실지수나 조명기구의 종류 그리고 반사율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업면의 광속을 F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광원의 전 광속을 FO라고 쓰기도 합니다. 광속이 F니까요. 이렇게 이제 조명률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실지수, 방지수, 영어로는 룸 인덱스라고 해서 RI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실지수, 방지수를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 실지수 또는 방지수는 방이 얼마나 크냐, 또 모양이 어떻냐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천정이 넓고 그리고 낮은 방이 천정이 좁거나 높은 방보다 실지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지수가 크다. 그래서 빛의 이용률이 당연히 천장이 낮고 넓은 곳이 좁으면서 높은 천장보다 이용률이 좋겠죠. 그 이유는 바로 방바닥 면적에 비례해서 빛을 흡수하는 벽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지수 또는 방지수는 빛의 이용에 대한 방의 크기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이용에 대한 방의 크기의 척도. 그래서 빛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뭐 방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의 크기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지수가 바로 룸 인덱스, 실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X를 방의 폭이라고 얘기하고요. Y를 방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방의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여기 보시다시피 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거리. 자, 그럴 때 이 룸 인덱스는요, X 플러스 Y, 그러니까 방의 폭 더하기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작업면과 천정까지의 거리인 H를 곱한 것 분의 다음에 면적입니다. 방의 면적. 방의 폭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실지수, 방지수입니다. 방지수입니다. 룸 인덱스라고 해서 RI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거리가 2m이고 2m. 그리고 방이 넓이가 폭이 6m, 그리고 길이가 4m인 방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방의 방 지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h가 2니까요. 2 곱하기 하고 6 플러스 4가 되죠. x 플러스 y니까요. 그래서 10에서 2를 곱하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분자에 들어가죠. 방 넓이. 그래서 10이고 2니까 20분의 24가 되겠네. 그래서 이때의 방지수는 1.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지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도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실지수 도표라고 이거 나오는데요. 우선 그 방의 h를 우리가 방의 폭이라고 했고 y를 방의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면은 y 나누기 h입니다. y 나누기 h하고 이게 x축은요 x 나누기 h를 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겠죠. 수치가 있을 텐데, 자, 거기에서 실지수를 구할 때는 이 값과 이 값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만나는 지점에 있는 지수 기호, 그 부분이 바로 실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나누기 h 한 값이 약 6이고 그 다음에 y 나누기 h 한 값이 4라면 이렇게 그으면은요 여기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d와 e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약 뭐 d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때 이 d는 실지수가 약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와 e 사이니까 d에 좀 더 가까우니까 e는 2.0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점의 실지수는 d와 e 사이인데 d에 좀 더 가까우니까 아마 2.3이나 4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지수 도표입니다. 실지수 도표. 자, 여기서 실지수 도표에서 당연히 이제 실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명률이 증가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조명률은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지수는 조명률보다 값이 크게 되겠습니다.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요 해야 될 일이 감광보상률 디프레시에이션 팩터라고 얘기하는데요. D라고 씁니다. 이 감광보상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감광보상률은 조명시설을 사용함에 따라서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작업면의 조도를 처음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점차적으로 어쨌든 조명기구의 수명이 좀 더 이제 뭐 그것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기능이 점차 이제 열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도도 점차적으로 감소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소되는 비율이 바로 감광보상률입니다. 감광보상률인데 조명 설계를 할 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조도가 감소되는 이런 감광보상률을 반드시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면의 조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점등 중에 전등의 노화로 인해서 광속이 감퇴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등기에 붙은 먼지나 오물 그리고 등기의 반사면의 화학적 변질로 인해서 광속 흡수가 증가돼서 조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등기에 붙은 먼지나 오물 이런 것들을 청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실내 반사면, 즉 천장이나 벽, 바닥 같은 이런 반사면에 붙은 먼지나 오물들도 또 이 조도를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반사면의 화학적 변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또 네 번째로요. 공급 전압과 전구의 전격 전압이 다르면 광속이 감퇴해서 조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감광보상률입니다. 감광보상률. 자, 그렇게 해서 이 조명을 설계할 때는 이 감광보상률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이제 드렸는데요. 자, 이때 어떻게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감광보상률은 직접 조명일 경우에는 일반 장소에서는 1.3, 그 다음에 먼지랑 오물이 많은 장소에서는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뭐 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는 감광보상률을 좀 더 크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일 경우에도 1.5에서 2.0 그렇고 백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백열 전등일 때는 1.3에서 2.0, 그럼 형광등일 때는 1.3에서 2.4 정도를 감광보상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설계를 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광속이 있겠죠. 원하는 광속 F0 거기에 감광보상률을 곱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일반 장소인 경우에는 감광보상률이 1.3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광속에다가 1.3 정도 곱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광속이 1이라면 1.3을 곱하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약 30%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설계를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 환경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 먼지나 오물이 많거나 또는 간접 조명인 경우에는 더 많이 곱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요, 그 유지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팩터라고 해서 유지율 M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지율은 감광보상률의 역수입니다. 감광보상률. 그러니까 많이 보상을 해주면 해줄수록 유지율은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그걸 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죠.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감광보상률을 작게 적용하면 할수록 유지율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광보상률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광속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실내 조명일 경우에는 이 광속을 감광보상률을 감안한 전등의 광속을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광속에 관련된 이 공식은요, 여기서 이제 F를 광속이라고 하고 E를 작업 면상의 평균 조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A를 방해 면적, 그 다음에 D를 감광보상률, 또 U를 조명률, 그 다음에 N을 광원의 수, 그 다음에 M을 유지율이라고 했을 때요, 유지율이라고 했을 때 이 F는 UN분의 EAD 또는 UNM분의 E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유지율 M을 D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D분의 1을 입력하면, 대입을 하면 대신 M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UNM분의 EA 또는 UN분의 EAD 이렇게 감광보상률을 감안한 전등의 광속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F는 UN분의 EAD 또는 UNM분의 AE로 우리가 광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속을 구하게 되면, 광속이 구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의 마지막으로 광원의 수가 결정을 되겠죠. 그리고 얼마만한 크기의 광원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구조나 용도, 조도 분포, 그리고 희도, 경제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광원의 수나 크기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8가지의 내용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명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의 49쪽에 보면 이제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제 문제는 여기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실제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봐놨다가요.